안녕하십니까. 도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이순신 장군이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 전 인류의 유사 이래로 문자 중 가장 훌륭한 문자는 조선의 훈민정음이고, 위인 중에 가장 훌륭한 위인 역시도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다.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이야기인가.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각국의 지식인과 장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평가한 글들에 배어있는 장군의 훌륭한 일화와 나라를 위한 애국 충절심,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도 침착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험난한 인생길을 성공으로 가는 길의 지략과 지혜가 한층 성숙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와키자카가 본 이순신 장군. 와키자카 후손들이 매년 4월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기리는 무자행렬 축제를 하고, 우리는 한산도에서는 매년 8월에 한산 대첩 대축제를 한다. 와키자카가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된 것은 한산 대첩 때부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 일본에서 바라보는 차이가 있겠지만, 와키자카라는 장수는 전형적인 사무라이였는데 명예를 중요시하고 차를 좋아했으며, 함부로 살생하기보다는 덕을 베풀어서 적을 자기 수하로 만드는 묘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전적은 2천의 군사로 약 5, 6만 되는 조선 육군을 물리친 맹장 중에 맹장이라고 한다. 그러한 맹장이 듣지도 못한 장수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를 하였으니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이다. 한례로 와키자카는 한산 대첩 이후로 충격에 6일을 굶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 같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왜 졌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글을 아래와 같이 남겼다고 한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였을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맨날 며칠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라고 적고 있다. 2천의 군사로 5만 이상의 조선군을 물리친 일본의 맹장이 이렇듯 두려움에 떨 정도였으니, 이후에도 와키자카는 여러 번 이순신 장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조선 수군과 있었던 전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쓴 내용에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적장이지만 와키자카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글이다. 명나라 사신이 본 이순신. 운덕이라는 명나라의 사신은 후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하루는 어두운 밤, 눈이 몹시 내리고 그 바람이 칼날 같아서 살결을 찢는 듯하니 감히 밖으로 나서지 못하겠더라. 그러한데 그 속을 통제사 영감이 홀로 지나가니 무슨 까닭으로 이 어둡고 추운 바람 속으로 거닐고 있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한번 따라가 보니 통제사 영감이 가고 있던 곳은 바로 외놈이 잡혀있는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더욱이 이상하여 더 밟아보니 통제사 영감 손에는 한 권의 책이 있더라. 밖에서 보니 통제사 영감은 그 왜군에게 명심보감 중 효행편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 알아보니 그 왜군의 나이는 15살이더라. 10살의 어린 나이에 병사가 되어 왔으며, 이 아이가 포로가 된 후 이를 딱히 여긴 통제사 영감이 별도로 감싸 주었던 것이다. 10살에 포로가 되었으니 벌써 5년이 되었고, 그동안 왜군의 아이는 조선말을 배웠으며 간간히 통제사 영감이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지만 저 두 사람을 보면 어찌 서로를 원수로 하겠는가. 내가 본 저 두 사람은 조선 장수대 왜군이 아닌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보였으니, 통제사 영감이 저러하다면 그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나라의 도독 진린이 본 이순신. 명나라의 황제 신종은 조선에서 진린 도독으로부터 한 통의 서신을 받는다. 황제 폐하, 이곳 조선에서 전란이 끝나면 조선의 왕에게 명을 내리시어 조선국 통제사 이순신을 요동으로 오라 하소서. 신이 본 이순신은 그 지략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장수로 지녀야 할 품덕을 고루 지닌 바, 만일 조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 폐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 맹국의 화근인 저 오랑캐를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 오랑캐 땅 모두를 우리 맹국으로 기속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혹여 황제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의 장수됨을 걱정하신다면 신이 간청하옵건대 통제사 이순신은 전란이 일어나고 수년간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국왕은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며 또한 조정 대신들 또한 이순신의 공적에 질투를 하여 수없이 이간질과 모함을 하였으며 극기하는 통제사의 충의를 의심하여 결국에는 그를 조선 수군 통제사 지위를 빼앗아 백의 종군에 임하게 하였나이다. 허나 통제사 이순신은 그러한 모함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국왕에게 충의를 보였으니 이 어찌 장수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조선 국왕은 원균에게 조선 통제사 지휘권을 주었으나 그 원균이 자만심으로 인하여 수백 척에 달한 함대를 전멸케 하였고 단 10여 척만이 남았으며 당황한 조선 국왕은 이순신을 다시 불러 조선 수군 통제사에 봉했으나 이순신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충의를 보여 10여 척의 함대로 수백 척의 외선을 통쾌하게도 격파하였나이다. 허나 조선의 국왕과 조선 대신들은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전난이 끝이 난다면 통제사 이순신의 그 목숨은 바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 뻔하며 조정 대신들과 국왕은 반드시 통제사 이순신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황제 폐하, 바라옵건대 통제사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해 주소서.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 폐하의 신하로 두소서. 황제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에게 덕을 베푸신다면 통제사 이순신은 분명히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황제 폐하께 충을 다할 것이옵니다. 부디 통제사 이순신을 거두시어 저 북쪽의 오랑캐를 견제케 하소서. 네 번째 이야기, 장외일인 교수가 본 이순신. 1990년 3월 하북에서 제1차 중1 합동연구회를 가졌다. 이순신, 내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장수였던 정도로 알고 있었다. 사실 이 연구회에 나의 절친한 동료 학자인 권유로 참석하였으며 그저 잠시나마 자리에 참석할 생각이었다. 사실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던 터라 나는 그저 일본 교수들의 말만 들었을 뿐. 이러한 내게 작은아마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화면 가득 보여지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거북선이라고 불리는 배였다. 저런 배가 400여 년 전에 있었단 말인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의 놀라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학자들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나와는 너무나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아무리 나라가 다르다지만 그 시각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달랐다. 더군다나 그 차이는 중일 간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는 것,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이 아닌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을 보는 것이었다. 일본 교수진들은 이 연구회를 이순신이라고 붙였다. 즉 임진왜란 자체를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고 찾고 연구하고 가설을 붙이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중국 어느 누구에게도 연구해보지 않은 방법이었다. 나는 그 학술회가 끝나는 대로 일본 교수의 도움으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책자 7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 7권을 단 하루 만에 다 읽고 말았다. 책을 손에서 놓은 뒤 내게 있어서 가느다란 한숨과 함께 어디선가 느껴지는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순신,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지금까지 우리 중국 학자들은 임진왜란은 일본의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조선의 왕 선조는 그들을 막지 못하고 의주로 몽진을 하여 우리 명나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명나라는 국력을 소비한 나머지 지금의 청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이것은 우리 중국과 한국,
북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별 차이 없이 나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날 연학술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는, 아니 뒤엎는 가설을 내놓은 것이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장외린 교수가 말하는 우리의 거북선. 1997년 10월 한 번은 내게 북경대에서 초빙을 받아서 학생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청나라의 멸망에 관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거북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250명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대답이 없었다. 역사학자인 나도 이 거북선을 이순신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처음 보았으니 학생들은 모른다고 답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왜 청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서양과 일본에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으며 모두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질문을 바꾸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웅 중 청일전쟁 당시 누가 있었으면 청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묻자 학생들의 답변은 내가 예상하고 있던 그대로였다. 황후, 제갈공명, 손자, 관우. 나는 잠시 창너머를 바라보았고 한참 동안 내가 강단의 창너머만 바라보자 이에 이상했는지 학생들은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나는 이에 만일 또다시 지금 중국이 청나라처럼 되었고 여러분들이 말한 영웅이 나타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대답해 주자 모두 이해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위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나는 그 질문에 거북선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배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만들어진 전투함. 이 전투함을 만든 이순신. 400년 전에 조선과 일본의 전쟁 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야. 말로 중국을 구할 유일한 영웅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한다. 많은 학생들과 같이 참석한 많은 다른 교수들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저기서 이순신이 누구냐고 서로 묻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간단히 임진왜란에 대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의 전쟁에서 활약상을 설명해 주었다. 조선 수군 장수 이순신은 5,000명도 안 되는 군사와 50척도 안 되는 함대를 이끌고 40만의 왜군과 1,300대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모두 승리를 이끌어 조선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은 천국과 같은 처지였다. 당파 싸움에 휩싸여 있었고 병력이라야 5만도 안 되는 그러한 조선을 이순신 장군이 지켜낸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안에는 바로 이 거북선 전투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 거북선을 보라. 누가 이 배가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겠는가?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바다로 눈을 떠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일본에서 열렸던 임진왜란 모의 전쟁에서 만일 이순신 장군이 일본 장수였다면 당시 명나라는 물론이고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일본국에 점령되었다 라는 결과를 말해주자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다. 세계 어느 국가도 한 인물의 존재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거북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왜 이순신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이 거북선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했으나 사실은 그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다. 이 거북선은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거북선을 생각하고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1년 전만 해도 허약한 병사들이었으나 그 허약한 병사를 단 1년 만에 40만 대군과 1,300척을 거느린 일본군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1시간 정도 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강의를 끝마칠 수가 있었다. 그 강의가 끝났을 때 난 처음으로 전 학생이 일어나며 기립박수를 받아보았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내가 처음 이순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나의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장외일인 교수는 1989년에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일을 맡은 주요 책임자 중 한 분이셨으며 1990년 이 학술회를 시작으로
연구하시던 중 1995년 고구려 역사 편입하는 작업을 해서 손수 물러났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아리모토라는 역사가가 본 이순신. 세계의 전쟁 영웅은 피로 만들어진다. 전쟁 영웅은 만인들에게 우러러보게끔 만든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케이사르도 그러했고, 징기스칸도 그러했고, 나폴레옹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게끔 한다.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조선을 구한 영웅이 아니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피로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바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그 처절한 전쟁 속에서 충, 효, 의, 의, 선을 가르친 분이다.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영웅 이순신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성웅 이순신 장군. 제7번째 이야기.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본 이순신. 1905년 러일 전쟁 시에 러시아 발틱 함대를 대한해협에서 전멸시키고 성전 축하연에서 일본 함대의 총사령관인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각하, 업적은 영국의 넬슨 제독,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견할 만한 빛나는 업적이었습니다. 라고 아부성 발언을 하자 도고 제독은 그 기자를 즉각 야단을 쳤다는 기록이 있다. 나를 이순신 제독에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전쟁에 관한 한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이순신 제독은 국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않고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매번 승리를 끌어내었다. 나를 전쟁의 신이자 바다의 신이신 이순신 제독에게 비유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세계적인 전쟁 영웅 도고 제독의 말은 사실이었다. 제8번째 이야기. 1996년 이케다 하야토 교수의 이순신 혁명과 죽음에 대한 논란. 우리들은 왜 이순신은 혁명을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어보았다. 수많은 전공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의심과 질투를 받은 그에게는 단 한 번의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먼저 우린 만일 이순신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다면 과연 성공하였을까 하는 부분부터 토론을 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12명의 학자는 모두 이순신 장군은 혁명의 성공과 함께 조선의 멸과 새로운 이순신 나라가 세워졌을 거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순신 장군에겐 2만여 명의 수군과 약 5천여 명으로부터 추정되는 의변,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 이남, 경상도 부근의 이순신을 따르는 군의 수는 1만여 명에 이른다. 총 3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이 군대에 대응할 조선의 군대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에겐 두 가지의 또 다른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심과 명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명나라의 군대였다. 명나라 군대 역시 이순신에 대한 반감이 컸으며 명나라의 장수 유정은 바로 곧 명나라의 황제를 대신하는 것이기에 이순신에겐 유정을 넘어서야 1차적인 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며 혁명 후 명나라 황제의 질타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조선의 선조는 이순신이 혁명을 일으키자 바로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을 청했을 것이다. 명나라의 황제가 도와준다면 이순신의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지만 조선의 왕 선조는 자신을 도와줄 군대가 올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명나라에서는 군대가 아닌 사신이 온다. 조선 조정으로가 아닌 명나라의 장수 유정에게 명나라의 황제는 조선의 왕 선조가 아닌 이순신 통제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왜였을까? 이 역시 답은 간단하였다. 그 당시 명나라의 국력은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국력이 크게 약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북으로의 오랑캐의 견제가 심해져 있었으니 전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강력한 이순신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명나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미 조선의 민심 역시 이순신에게 있는 것을 알기에 바로 이순신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은 또한 명나라에게도 크다는 이득인 것이다. 힘없는 선조가 조선의 왕이 되기보다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순신을 도와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고 그 이순신의 군대로 하여금 후에 명을 위협하는 오랑캐를 견제하자는 것이다. 명나라의 물록을 보면 조선으로 건너간 명나라 장수 진린이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글에 의하면 폐하, 이 전란이 끝나면 즉시 조선의 수군 통제사 이순신으로 하여금 요동으로 부르소서. 그로 하여금 북의 오랑캐를 견제토록 하소서.
이순신 통제사는 능히 우리 맹의 후환을 없애줄 것이라 신진리는 굳게 믿사옵니다. 이에 맹에서는 전란이 끝나면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의 군대를 요동으로 이동시키자라는 대신들의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 명나라에서는 전란이 끝나면 조선의 왕 선조에게 우리 맹의 도움을 받았으니 조선도 맹을 도우라, 이순신으로 하여금 요동으로 오라 하라, 이미 각본은 짜여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이 행명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명나라에서는 훗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이 행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왜였을까? 중국 역사, 조선의 역사, 아니 복음을 통틀어서 이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구태타든 행명이든 일어나게 마련이다. 아니면 토사구팽이라도. 그런데 이순신은 구태타도 행명도 토사구팽도 모두 거절하였다. 이순신은 오직 죽음만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순신, 과연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내용에서는 명나라가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여서 북의 오랑캐를 견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이 행명을 이룩하면 조선이 발전되었을 거라고 단정을 내리곤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국제정세는 매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일이다. 이순신 장군은 어쩌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이순신 장군이 행명을 일으키고 명나라가 장군을 도와주면 낭떠러지에 몰린 조선왕 선조와 조정 대신들 중 이순신의 반대파 세력들이 뜻밖에도 일본과 손을 잡게 되고 비밀 협약을 한다면 과연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이순신 장군은 그러한 모든 과정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도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드라마를 보고 흥분해서 가설을 내세우지만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아셨던 분이다. 400년이 지난 지금 장군께 질문을 던져본다. 장군님, 당신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리도 두려우셨습니까? 조선이 피로 물들여질 거라는 걱정이 그리도 두려우셨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신 건가요?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당신 앞에서 한 줄기 눈물을 흘립니다. 장군.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 그들은 우리를 알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린 저들을 모른다고 해도 우린 우리 역사에 대해서만은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민족과 세계 지식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애국 충절과 매사에 철저히 준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지략과 지혜를 본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